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지난 4월 17일 미국의 수입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3월간 미국의 수입액은 2,591억 달러입니다. 제가 그냥 이 지표만 보여드리면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사람은 왜 미국의 수입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 투자에 어떻게 이 지표를 확인하고 어떻게 보는지 쉽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에서 중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 이런 물량 등을 포함해서 미국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약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 정도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의 수입과 우리나라 수출은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의 푸른색은 미국의 수입 증가율, 그리고 붉은색은 우리나라의 수출액 증가율입니다. 지난 1994년 이후부터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함께 증가하고 반대로 하락하면 동시에 하락하는 것이 확인되죠. 그리고 그림의 회색 부분은 2001년 IT 버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의 이 경기 둔화 구간인데요. 이 경기 둔화 구간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과 그리고 미국의 수입 동일하게 급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X로 표시된 차트입니다. 증가율 차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입액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액, 이 차트가 거의 흐름이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지표들을 보시면 눈치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수출액과 미국의 수입액 지표는 주식시장의 폭락에 선행하는 경제지표는 아닙니다. 자, 2001년 IT 버블 당시 아주 약간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먼저 하락하고 후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표를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우리나라 수출액과 코스피 차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제가 미국의 수입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액의 흐름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렸는데요. 결국 미국의 수입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증가하고 코스피도 상승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수입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의 폭락을 미리 예견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 우리나라의 증시가 향후 하락할 가능성보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지난 4월 18일 발표된 미국의 수입 지표를 보면 3월간 2,591억 달러로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이 연속해서 둔화하고 있다면 코스피의 방향성도 하락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은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이런 경제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수입이라는 것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그 다음에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수입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증가율 또한 최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이 추가로 감소할 가능성보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표를 볼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 그리고 수입에 약간 선행하는 이런 소매 판매 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지난 4월 18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도 발표됐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시장의 주요 소비국이며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죠. 그래서 소비는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요. 그림의 주황색 선이 미국의 소매 판매 이 지표의 증가율이고 검은색 선이 미국의 주식시장 흐름을 알 수 있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자, 지난 2001년 IT 버블 당시 주황색의 미국 소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는 국면에서 주식시장의 폭락도 뒤따라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보시면 그 이전부터 먼저 주황색의 미국 소비 증가율이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2008년 초 보시면 급격히 둔화되는 시점에 나스닥 지수 또한 급락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매 판매 증가율 지표는 주식시장에 선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도가 높죠. 그리고 이런 미국의 소비 지표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 주식시장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림의 주황색은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 그리고 푸른색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차트입니다. 자, 특히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것이 관찰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2006년부터 확실히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당 기간에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2008년 초 보시면 주황색의 미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잠시 반등한 이후에 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당 구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시면 2008년 초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2008년부터 급락,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만약 지난 2008년 초에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확연히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폭락을 예견하는 다른 경제 지표들과 함께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죠. 이 주식의 매도 타이밍을 잡았다면 아마 2008년 초에 좋은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고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결국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다른 신흥국 증시에도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둔화하면 주식의 매도를 고민해 봐야 하고,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주식의 매수 시점을 이렇게 타진해 봐야 되겠죠. 조금 자세하게 봐서 지난 4월 18일 발표된 3월간 미국 소매 판매 지표는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으로 지난 2019년 1월 급격히 둔화된 후 지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지난 2007년과 같이 소매 판매 지수가 연속적으로 둔화하는 국면에서는 경기가 둔화되고 주식시장에 폭락이 올 수 있죠.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2018년 보시면 미국 소매 판매 지수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초 저점으로 증가율이 회복되고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리고 미국의 소비에 선행하는 지표는 제조업입니다. 일단 취직이 잘 되어야 월급을 받고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죠. 제조업이 호황이 될수록 이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역시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에 선행하는 고용 지표도 있는데요. 고용이 잘 되고 임금이 올라야 소비가 늘기 때문이겠죠. 미국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 뿐만 아니라 비농업 신규 실업자 수, 실업률 등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죠. 이런 고용 지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향후 소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렇게 소비에 선행하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만큼이나 이 제조업의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인데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공업지역인 필라델피아 지역의 약 25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발표를 하고요. 미국 전반의 제조업 분위기를 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지표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지표가 둔화돼서 0으로 가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이때는 우리도 주식을 매도해야 될 시점인데요. 자, 2001년 IT 버블 당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위기가 있었고 2015년 말에는 중국발 부채 위기 등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시기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약간씩 선행하여서 움직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고 0 이하로 꺾여 내려가는 이런 구간은 주식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도 발표되었는데요. 8.5포인트로 지난 3월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만큼이나 이 주식시장의 선행성이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매달 빠짐없이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 지표가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그리고 0에 가까워지는 구간에서는 다른 경제 지표들과 함께 주식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 아직은 괜찮죠? 자, 오늘은 4월 18일 발표된 미국의 수입 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제조업은 소매 판매에 선행해서 영향을 주고, 소매 판매도 미국의 수입에 선행하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맞물려 돌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양호하고요. 향후 소비가 증가하고 수입 및 제조업 또한 나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네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